면접만 가면 입이 안 떨어지고 발표만 하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PT 면접, 발표 면접.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죠. 취업 카페들의 인기 글들과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보다 보면 진짜 벌벌 떨다가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기가 죽었 등 다양한 후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을 딱 잡아서 구조화된 내용을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최근 변하고 있는 경찰 채용 면접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찰 발표 면접 3분 스피치를 예시로 통해 어떻게 구조화된 발표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면접 보이스와 면접 자세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먼저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은 최소한 답변 구조만큼은 마인드에 정립해 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IPC라는 공식을 추천드립니다. IPC? 그게 뭐야? 여의도에 IFC 몰이 개명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재미없으면 죄송합니다. IPC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입니다. Introduction, Point, Conclusion이죠. 내 말을 정리하고 구조화해주는 나의 컴퓨터 IPC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저희가 면접장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앞에 종이가 있죠. 주제를 읽고 우리는 생각해 나갑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되지? 뭐라고 시작해야 괜찮아 보일까? 20분 정도에서 6분, 7분이 흘러갑니다. 와, 이제 서론 겨우 끝났는데 본론은 뭐라고 말해? 이렇게 하다 부랴부랴 본론 조금씩 끄적이다가 결론은 못 쓰고 현장에서 얼버무리기 십상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뭐를 먼저 구상해야 할까요? 네,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본론부터 먼저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론 내용만 명확하게 잡혀 있다면 서론과 결론은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예시를 통해 볼까요? 경찰 발표 면접에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본론을 먼저 구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경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포인트,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선 범죄 인식과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경찰청 주도의 정기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고령층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찰 내 사이버 전담팀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그리고 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기술 활용으로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협업 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인터폴, 국내 보안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또한 민간 보안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로 말한다입니다. 세 가지가 안 떠오르신다면 두 가지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 이상은 조금 많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지루하고 내용도 머리에 안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본론을 막 쓸 거 아니에요. 쓸 때 이렇게 써보세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첫 번째 주장 쓰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나열하고 두 번째 주장 쓰고 또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나열하고 이렇게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세 가지 주장 먼저 브레인스토밍 빠바박 하셔가지고요. 빠르게 생각해 내신 후 그 다음에 1번 주장에 대한 근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쓰세요. 이렇게 해야 최악은 면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쓰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면접장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럼 머리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세 가지 주장을 정리를 하고요. 근거를 조금 부족하게 썼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겠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면 최소한 구조는 잘 잡았구나. 말이 깔끔하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정도의 인상은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론입니다. 서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질문 던지기입니다. 질문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겪는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것이죠. 요새 보이스피싱이 엄청 많이 발생하죠. 휴대폰에 이상한 번호로 문자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론의 마지막에는 연결 멘트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멘트에는 두 가지로 제시하겠다, 세 가지로 제시하겠다 라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내용이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정리된 내용으로 머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론 시작하니까 잘 들어 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죠. 이를 적용한 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휴대폰으로 온 이상한 문자,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싱, 해킹, 랜섬웨어와 같은 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국가와 기업의 보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보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예방, 대응, 협업의 세 단계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지으면 스피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본론의 내용을 아주 짧게 딱딱딱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필살기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명언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청중의 입장에는 이 친구 신경 좀 썼네? 준비 좀 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적용해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clusion, 결론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입니다. 경찰은 국민 보호의 최전선에서 예방, 대응, 협업을 실천해야 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신념이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저는 책임과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민지라가 아니죠. 면접에서는 추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추가 질문에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프랩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프랩? 네, 바로 포인트, reason, example, 포인트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길게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저리 꼬일 수가 있거든요. 짧지만 임팩트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역시 예시로 알아봅시다. 앞서 함께했던 내용의 예상 추가 질문입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리즌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example입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공격에서 신속 대응 실패로 대기업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처럼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다시 포인트. 따라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전담팀 강화를 통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면접관인데 면접자가 이렇게 또박또박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합시다. 똑부러지지 않나요? 이 친구 좀 믿음직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내용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면서 컴팩트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데요. 반언어적 표현에는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강, 약, 속도 등이 있겠고, 비언어적 표현에는 몸짓, 손짓, 눈빛 등이 있겠죠.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도 면접 가서 민진아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또 크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지? 와 같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긴장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딱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목소리죠. 이 목소리의 원리는 뭘까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요? 공기죠. 이 공기, 내 숨을 면접관님께 꽂겠다는 마인드로 명료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게 아니라 내 숨이 면접관님의 귀에 꽂히게, 면접관님께 전달되게.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달해보는 거죠. 면접장에 가면 생각보다 면접관님이 멀리 있습니다. 게다가 내 목소리가 먹어 들어가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더욱 전달력은 떨어지겠죠.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그분들께 전달을 드려도 그분들은 들으시면서 동시에 내용 이해하시기 바쁜데, 만일 목소리까지 전달력이 없다? 이러면 그분들은 내용 이해 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머릿속에 입력하기까지 더욱 애쓰게 되고, 이러면 면접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목소리는 내 몸 안에 공기가 나가서 그분들의 고막을 진동시켜 전달됩니다. 내가 내 숨을 그분들에게 나눠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해보십시오. 이건 비단 면접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대화하실 때 그 친구의 눈이나 또는 표정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그 얼굴에 부담스럽다면 인중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숨을 꽂는다 라고 상상하면서 대화해보세요. 훨씬 명료하고 똑똑하게 들릴 겁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리 방향과 상체 방향을 일치시킨다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면접관이 물론 한두 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3분, 5분, 걔는 7분 이상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한 분만 응시하며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주신 분을 위주로 바라보되 다른 분들도 한 분씩 눈도장을 찍어가며 말을 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합니다. 몸통은 나를 안 보는데 고개만 돌려본다. 눈만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무성의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쳐서 내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그때 그 사람이 가던 길 가면서 고개만 훅 돌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라. 어떤 게 더 진정성이 느껴지실까요? 얼굴을 볼 때, 그리고 눈을 보고 얼굴 보는 게 어렵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얼굴과 상체를 같이 이동하는 성의를 보이면 정말 좋습니다.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시처럼 이것들만 제대로 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 이상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꼭 본인이 말하는 것을 신체 전체로 녹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녹화본을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굳어있구나. 아, 내가 너무 엉엉엉 거리는구나. 엥? 난 잘 몰랐는데 내가 계속 몸을 좌우로 흔드네. 와 같이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일 겁니다. 면접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녹화해서 구조화하기 연습해 보십시오. PT 면접, 발표 면접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